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9월 6일 토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 자전거를 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저 구독자분께서 저희 동네에서 그 저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그란폰도라는 한 100몇십 킬로 되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길 나가야 되겠다 오늘은. 그래서 했는데 예전 코스는 저희 집 여기를 지나갔거든. 근데 왜 안 오지? 그거 뒤따라가면 되겠는데. 근데 보니까 오늘 지금 방금 보니까 코스가 저쪽 편으로 가네요. 빨리 영상을 찍고 그쪽으로 쫓아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따지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완전 비빔밥이었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왜 떨어졌지? 처음에는 이 의혹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 정도면 올라야지. 왜 떨어졌지? 벌써 흡입을 다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고용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실업률도 4.2에서 4.3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 비농업 고용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 시감은 7만 5천. 그리고 우리 알베트 무살림 연임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3만에서 8만이 BEP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나왔냐? 2만 2천 명 나왔습니다. 8월 비농업 고용이요. 그리고 지난달 거 계속 수정되잖아요. 얘네 뭐 노동부 데이터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수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막 20몇만 나온 거 막 수정돼가지고 막 반토막도 더 나고 막 그랬습니까? 근데 이번에 7월 증가폭은 오히려 7만 3천에서 7만 9천은 수정이 됐는데 그 전월 6월달이 14,000명 증가해서 13,000명 감소로 하향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6월달에 뚝 떨어졌다는 거죠. 6월달이 뭔지야? 그 관세 영향이 막 시작되고 바로 그때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거는 한 10월달 내외쯤 될 건데, 그럼 10월달 이후의 고용은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겠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걸 일컬어서 지금 미국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돌아가느냐? 뭐가 오는 거죠. 뭐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시장 정리하기 위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게요. 월요일날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폭의 데이터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을까? 금리 뚝 떨어졌어요. 금리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 가치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가치 뚝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어야 되잖아. 근데 주식시장 떨어졌어. 게다가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테크 주식들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 하나만으로는 1.6%나 상승했어요. 근데 지수가 빠졌다고? 되게 놀랍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빅테크들 중에서는 조금 갈렸습니다. 빅테크들의 주가가 좀 애매한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7%나 빠졌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5%, 그리고 아마존이 1.4% 떨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저기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바로 브로드컴이 주인공입니다. 브로드컴이 그 100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AI 관련 칩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된 거지.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자는 저쪽에 이제 중국 업체가 아니라 브로드컴이었구나. 이것도 아시아 회사죠. 브로드컴이었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9%대의 폭등을 했고요. 반면에 경쟁자 출현이 나타나 엔비디아는 빠지게 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오늘 시장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여타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은 오른쪽이 좀 꽤 많았어요. 엇갈립니다. 그 브로드컴의 상승이 누구한테는 안 좋았을까요? 엔비디아한테 안 좋았죠, 첫 번째. 또 누구한테 안 좋았을까요? 네, AMD죠. 경쟁자들 출현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AMD 주가가 무려 6.5%가 폭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로드컴의 큰 상승이 나스닥 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나스닥 지수가 죄송합니다.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우도 0.48% 빠졌고 S&P도 0.32%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우와 S&P의 하락에는 결정타를 매긴 것은 뭐였다? 자, 이거 금리가 뚝 떨어지면 누구의 마진이 빠질까? 금리가 뚝 떨어지면, 네, 그렇죠? 은행의 마진이 빠집니다. 은행의 마진이 빠지면서 은행 쪽 그 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안 좋아졌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이 급락을 했어요. 실업률도 조금 올라갔어요. 네. 자, 물가는요. 물가는 아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일컬어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에 딱 뜨는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스태그플레이션 오는데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데 주가 많이 오를 수도 있겠는 신기한 상황인걸?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면 굉장히 난처하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쵸? 금리를 내려. 야, 이게 죽게 생겼는데 왜? 빨리 내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요. 나중에 막을 방법이 있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 한 그 예리한 구독자께서 댓글로 적었더라고요. 저도 그거 생각하는데, 관세 풀면 되잖아. 그잖아요? 관세 풀면 되잖아. 결국에. 이제 모든 게 잘 된 것 같고, 다른 나라도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고개 수아리는 걸 봤으니, 자,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니, 관세를 이제 조금씩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은 이제 완전 버블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림 그려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흐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네, 우리가 봤죠. 주식시장 빠지니까 지난번에도 그 관세에 대한 바로 한 발 후퇴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상당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향후에. 근데 참으로 기묘한 것은 한 10월 달쯤에 우리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주가가 계속 오르네 하는 그런 또 신기한 것도 볼 수 있겠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나오면 또 대응할 방법이 미국 행정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쨌든 채권 금리가 폭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 같은 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오늘 빈밥 장세였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아니 왜 떨어졌지? 빈밥 장세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코스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쯤 여기를 지나고 있을 사람들을 빨리 뒤따라가야지 하고 이제 방송 준비를 했는데, 아니네요. 이미 다 끝났겠네. 회수차에 실려가겠네. 그걸 쫓아가다가. 네, 어찌되었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고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안녕. 안녕. 힘들어.